나는 엄마다 방송 모카 라디오에서 특집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주제가 액션맘이 추천하는 세 가지 육아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커피, 그리고 두 번째 글쓰기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세 번째 아이템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육아에 있어서 되게 힘을 이렇게 많이 얻게 됐었던 게 뭐였냐면 엄마 책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육아하면 보통 아이들 책 많이 읽어주시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엄마 책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그러니까 엄마가 처음이니까 육아를 잘 막 모르니까 답답하고 불안하고 막 이런 마음이 많아요. 근데 또 특히나 아이들 발달이나 뭐 심리, 정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잘 모르니까 되게 막 그런 불안한 마음이 많았었거든요.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이렇게 막 되게 상세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이런 책들이 있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육아서와 또 관련된 엄마들이 보면 좀 도움이 되는 이런 엄마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되게 육아에 많은 도움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나는 엄마다 방송에서는 한 번씩 시즌으로 액션맘 인터뷰라는 코너를 진행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자분들 직접 모시고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오늘 2부는 제가 나는 엄마다 방송에 작년 여름에 이분을 처음 뵙고 정말 너무 모시고 싶다 했었던 분이시랍니다. 그래서 이 저자분을 오늘 나는 엄마다 모카 라디오 특집으로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흔쾌히 나와주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답니다. 제가 오늘 나는 엄마다에서 소개해드릴 책은요. 아이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습관이라는 책이고요. 그로잉맘 이다랑님께서 쓰신 책이에요. 제가 본격적으로 인사 나누기 전에 어떤 분이신지 이 책에 나와 있는 프로필을 잠깐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온오프라인 육아 상담 플랫폼 그로잉맘 대표. 대학에서 아동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아동 발달 심리를 공부하셨대요. 연구소와 여러 기관에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기획했으며 코이카 프로젝트 매니저로도 제3세계 국가에서 부모 교육을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10년 넘게 아동과 부모 교육 관련 활동을 해왔지만 직접 아이를 낳아 키워보니 실제 육아에 적용되는 이론들이 너무 선명하게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책 속 심리학 이론과 현실 육아가 결합되자 아이 마음과 현재 상태가 또렷이 보이고 아이에 대한 조급함과 육아에 대한 불안도 잦아들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경험을 나누고자 엄마를 위한 심리학 공부라는 주제로 현실 육아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심리학 이론을 쉽게 풀어 그로잉맘 블로그, 브런치 등에 연재했으며 아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힘들고 어려워하던 부모들에게 호평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많은 육아맘, 육아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로잉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어쩌다 그림책이라는 엄마 그림책 모임에 갔었어요. 그래서 나는 엄마다 방송에서도 소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만두 부인님께서 네. 엄마들의 무슨 특별한 행사 모임을 기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가봐야지 하고 갔는데 그때 제가 처음 그로잉맘님을 그래서 그때 한 15분, 20분 정도 그쵸.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던 걸 들으면서 저의 느낌은 와 따로 좀 상담을 받고 싶다. 와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는 이야기가 그날 제가 되게 힐링도 되고 공감도 되면서 되게 많은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꼭 이 자리에 모시고 싶었는데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제가 닉네임이 그로잉맘이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현재 대표로 활동하시는 회사 이름도 똑같이 그로잉맘이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로잉맘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걸 이제 회사 이름으로까지 이제 결정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으신지 그로잉맘의 좀 특별한 의미가 궁금해요.
그 뭐 해석한 대로 그로잉 맘 해서 이제 성장하는 엄마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성장하는 마음이에요. 맘 해서. 아, 네. 근데 사실 지금은 이 육아를 하는 이제 엄마나 양육자를 볼 때 우리가 이제 그들의 성장을 도모한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익숙해졌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 닉네임을 가지고 처음 활동을 했던 한 4년 전 이때만 해도요. 사실 되게 많은 육아 정보가 아이를 잘 키우는 어떤 보조자 역할로서의 엄마, 특히 뭐 아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이 현장에서 있으면서 실은 육아를 하면서 가장 큰 수혜자는 어쩌면 나 자신일 수도 있는데 내가 성장하는 과정인데 좀 그런 거를 담고 싶다. 어떤 의미에다가 담아내고 싶다라고 해서 이 이름을 지어서 이제 활동을 했었던 거죠. SNS에서. 활동이라고 하기도 뭐예요. 혼자 글 쓰고 혼자 읽은 거니까. 근데 이제 요걸 이제 나중에 회사가 되면서요. 회사 이름을 이제 지어볼까라고도 생각했는데 이것만큼 내가 이 회사를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이제 그로잉맘이라는 회사로서 이제 설립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 이번 에피소드가 액션맘이 추천하는 3가지 육아 아이템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네.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혹시 그로잉맘님께서 추천하는 그로잉맘님의 육아에 있어서 힐링이 되는 혹은 성장에 힘이 되는 중요한 육아 아이템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 예.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많이 생각해 봤는데 내가 육아를 전 지금 7살 아들 키우고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육아를 쭉 하는 동안 나한테 제일 의미 있었던 아이템이 뭘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SNS인 거예요. 아. 이게 우리가 흔히 육아하면서 SNS는 되게 해롭다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저에게 있어서 SNS는요, 잘 사용했을 때 굉장히 좋은 육아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왜냐하면 제가 SNS를 왜 시작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봤었는데요. 네. 아이를 키우면서 실은 집 안에 나만의 물건이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제 물 마실 때도 제가 뽀로로 컵에다가 이렇게 물을 막 마시고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이 SNS를 만들면서 그 한 칸 한 칸에다가요, 내가 그게 이제 아이 사진일지언정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을 담아내고 그걸 사진으로 찍고 무언가 봤을 때 이거 너무 예쁘다 하면서 찍을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거. 그런 게 이제 내가 SNS라는 것이 어떤 나의 심리적인 공간, 나만의 것, 이런 의미가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들 이제 SNS는 남과 비교하게 되고 되게 해롭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잘 사용하면 그것은 엄마에게 있어서 나를 기록해 나가고 또 남과 연결 지점을 만들어주는, 또 많이 운이 좋으면은 또 다른 기회로 열리게 되는 네. 어떤 그런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우리 나는 엄마다 청취자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아이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습관. 예. 저 이 제목이 벌써 이렇게 확 이 책을 이렇게 딱 손에 잡을 수밖에 없는. 예. 그리고 내 아이를 위한 따뜻한 심리학 공부라는 네. 이 따뜻한 심리학 공부라는 표현이 너무 좋았었거든요. 아, 진짜요? 예. 네. 그래서 이 책을 조금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또 오늘 이렇게 직접 저자분께서 함께 해주셔서 네. 제가 좀 더 궁금한 내용들 위주로 좀 질문을 한번 꾸며봤거든요. 제가 이 아이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습관 이 책을 읽으면서요. 가슴이 뻥 뚫리는 순간이 있었어요. 아, 어디요? 네, 그 단어가 바로 그 통제감이라는 단어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막연하게 막 내 마음대로 화장실도 잘 못 가, 잠도 잘 못 자, 막 그냥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게 통제감이라는 단어를 만나는 순간 되게 공감받은 느낌이었었어요. 예, 그 답답한 마음을. 그래서 제가 그 그로잉맘님께서 육아에서 엄마들이 그 통제감을 갖는 방법을 이제 몇 가지 좀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 궁금했어요. 이게 사실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엄마들이 아이한테 화내고 싶고 막 이런 엄마는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럼 잘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이제 화를 내고 아이한테 밤에 자려고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이 아이한테 안 돼 막 한 것 같고 이런 맞아요. 이제 순간이 오잖아요. 근데 그 이제 심리 안에 실은 이제 엄마가 자기 삶에 대해서 원래는 잘 통제감을 느꼈던 부분들을 우리도 모르게 이제 많이 상실을 했기 때문에 이 통제 욕구를 누군가에게 이제 해야 하는 이제 그런 반동이 만들어지는 거죠. 왜냐면 생각해 보면 액션맘님 우리가 그 아이를 낳기 전에는요. 네. 뭐 나 오늘 뭐 해야지?
하면 할 수 그쵸. 있었고요. 하다못해 나 그렇죠. 오늘 뭐 입어야지 해도 입을 수 그쵸. 있었어요. 근데 아이를 낳고 나서는 내가 내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적어지거든요. 저도 뭐 지난주에도 나 누구 만나야지 하고 막 신신당부를 해놨었는데 그냥 애가 좀 컨디션 안 좋고 뭐 맞아요. 남편이 좀 야근하고 맞아요. 이러면 내 삶의 선택이 그냥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 욕구가 사라지면 참 좋은데요.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내가 아이라도 내 마음대로 좀 통제를 해줘야 내가 약간 좀 살아있는 느낌이 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후회하고 통제하고 이것이 반복되는데 그래서 제가 책에서는 이 아이한테 반복되는 습관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엄마가 자기 자신에게 통제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영역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드렸던 네. 것 같아요. 거창한 것도 되게 많죠. 내가 뭔가 계획하고 성취하고 이러는 것도 다 도움이 되는데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목표를 세우고 나서 못 지키는 게 더 그쵸. 힘들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주 사소하지만 쉬운 선택권을 삶에 많이 주는 것이 좋아요. 사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가끔 상담을 할 때 많이 추천하는 건데 제가 아는 분이요. 제가 되게 존경하는 어떤 이제 어른이 샤워할 때 그 샤워하는 그 샴푸 있잖아요. 몸 네, 바디 바디워시. 바디워시를요. 동시에 3-4개를 꺼내 놓고 쓰시더라고요. 내가 왜 그러는 줄 알아? 이 선생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보통 하나 다 쓰면 그쵸. 하잖아요. 내가 하루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날도 있을 수 있잖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샤워실에 딱 들어와서 샤워하는 순간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 게 훨씬 많으니까요. 그러면 내가 샤워할 때만큼이라도 내가 맡고 싶은 향을 선택해서 샤워할 수 있는 권리 정도는 내가 삶에 이렇게 내가 스스로 만들어놔야 되는 거 아닐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제가 아기를 낳기 전에 들었던 얘기거든요. 근데 아이를 낳고 나서 그 말이 어느 순간 굉장히 강하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좋아하는 몇 가지를 놓고선 오늘은 여기다가 샤워를 해야지.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이 자기 삶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으면요 훨씬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머니들한테 그것이 뭐여도 상관없으니 하다못해 주스라도 2-3병이라도 있어서 이만 먹어야지. 이런 걸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이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육아하는 일상에서 나의 어떤 영역을 지킬 수 있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러면 이제 뭐 방을 만드나요?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집에 방이 되게 많으면 내 방 만들 수 있는데 사실 저도 책상이 없어요. 네, 저도 식탁에서. 네, 저도 글 쓰고 뭐 블로그 하고 모든 일을 다 네, 식탁에서 맞아요. 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인 공간을 내 걸 갖긴 되게 어려워요. 하지만 뭐 책장 한 켠이라도 아이 책이 없이 내 책만 있는 곳 이런 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이고요. 그리고 같이 저희 프로젝트 할 때 어떤 어머니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컵을 구매하신 분도 있었어요. 내가 그냥 아무거나 잡아서 물을 마시거나 차를 마시지 않겠다.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을 하겠다. 이게 참 아무것도 아니고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자기 삶에 대한 주체권을 내가 딱 가질 수 있는 아주 물리적이고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방송을 들으시면서 혹시 나도 내 삶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선택권을 주고 싶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많이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거대한 거 하시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쉽고 또 나를 소소하게 위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확실히 이 통제라는 개념이 다르게 이제 또 와닿네요. 네. 내 그 욕구를 내가 알아주지 않았을 때 그런 경험이 많이 없었을 때 그게 오히려 육아에서 안 좋은 방향으로도 흐를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통제라는 것 자체가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내가 잘 관리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잖아요. 네. 그것들을 줄 수 있는 건 되게 사소한 방법에서도 네.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알려주신 방법을 제가 딱 들으니까 꼭 해보세요. 얼른 집에 가기 전에 바디워시를 좀 종류별로 사서 가야 되겠다라는. 네. 그리고 막 지금 막 떠올랐었어요. 계속 난 뭘 또 더 나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해놓을 수 있을까. 오늘 되게 좋은 힌트를 알려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 또 아이 마음에 이제 상처 주지 않는 습관 이 책에서 보면은 아이의 발달을 바라보는 관점을 3가지 관점으로 정신분석 이론, 행동주의, 인지발달 이론 이렇게 부분으로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제가 행동주의 이론에서 그 칭찬 스티커 네.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채연이가 이제 요즘 제가 한참 이렇게 50개를 다 붙이면 채연이가 갖고 싶어 했었던 거 한 가지를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보내주신다는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좀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저희가 하고 있다 보니까 요 내용이 제가 되게 걸리셨군요. 예. 아, 이것도 좀 걸리네 막 이러면서 아, 네. 네, 그래서 혹시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이 많이 잘못된 건 아닌가 또 걱정도 되고 또 아마 지금 청취자분들께서도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방법 중에 그죠. 하나가 칭찬 스티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로잉맘님께서 칭찬 스티커의 좀 올바른 활용법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은 약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네. 책에서 세 가지의 관점을 얘기했잖아요. 아이의 어떤 행동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하는 세 가지 방법인데 그게 세 가지 중에 뭐가 잘못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칭찬 스티커 네네. 방법, 이제 주로 행동주의적인 방법 틀리지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걸 하고 있을 때요,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이한테 칭찬 스티커를 사용해서 아이의 행동을 수정하고 있는 이 과정이요. 내가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지금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고 있어 라는 엄마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잘 먹히면 좋은데요. 효과가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엄마는 이렇게 다양한 관점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매번 왜냐면 이 행동주의 방법이 엄마들이 보통 아빠나 엄마들이 육아를 검색했을 때 육아 정보 10개 중에 한 8개에서 9개는 행동주의적인 방법이 나와요. 왜냐면 훨씬 더 쉽고 명료하고 그쵸. 해보기에 괜찮고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문제는 이게 안 됐을 경우 다른 관점들이 있다는 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세 가지는요, 골고루 엄마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좋아요. 첫째는 뭐 내가 이 아이의 욕구를 단계마다 채워줘야지 건강하겠구나. 요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인지발달 이론. 우리가 아이한테 불편함을 느낀다고 해서 그 행동이 무조건 다 문제 행동인 것은 아니거든요. 네. 내가 불편해. 그러니까 행동주의 쓸 거야. 이렇게 접근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게 그냥 당연한 발달 과정은 아니었을까? 라고 한번 의심해보고 그리고 정말 얘를 고쳐줘야 하는 행동이고 아니면 좀 배워야 하는 행동이면 여러 방법이 있지만 칭찬 스티커 같은 방법을 써볼까? 이렇게 가야지 이제 건강하고 성급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한테 상처 주지 않는 어떤 육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칭찬 스티커는요 나쁜 방법이 아닌데요. 다만 엄마가 이 방법밖에 안 갖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난 칭찬 스티커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뭐든지. 근데 그러면 아이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칭찬 스티커가 좋은 이유는요. 뭘 잘했을 때 바로 반응을 주기보단 그래도 한 50개 모아야 줄게. 이러면 조금 만족이 지연시킬 수 있는 게 되고 또 아이가 기다릴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부작용을 많이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나쁘진 않아요. 남용과 오용만 안 하시면 좋은 방법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남용과 오용만 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 엄마가 준비하는 방법이 그거 하나여서만은 안 된다라는 그 여러 가지 방법과 관점이 있다라는 걸 엄마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